그 다음에 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설일체 유부 계열에서 대법 무아설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뿌드갈라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아설에 위배된다라고 당연히 초기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불교를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를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무아사상이 위배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금강경에서 이런 상을 내세우면은 무아사상이 위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이제 레더파인이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는 아트마는 내면의 어떤 실제하고 관계가 되는 언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건 무삶이잖아.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생명체들의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목숨이 현재의 이 목숨이 현재의 어떤 실제로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수자상이에요. 명자상이라는 거. 레드파인. 내가 레드파인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 근데 우리 불교의 그 무아설에서 보면은 우리 몸은 현재의 몸도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초기 불교. 색수상 행시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온이 진짜로 있다라고 해요. 오온이 전부 다 가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의 실제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 비춰보면. 오온을 실제시하는 그게 바로 지바예요. 그게 수자상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아설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상은 바로 요거예요. 현재의 내 몸이 실체다라고 실체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이 있으면 무아상에 위배되니까 이것도 대승보살은 틀렸다 이런 얘기고. 뿌드갈라는 이제 얘기했죠. 뭔가 요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과거나 미래하고 관계되는 어떤 실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윤회 주체라고 하는 거죠. 윤회 주체. 과거에 하고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어떤 윤회 주체가 뿌드갈라인데 이걸 인상으로 번역한 게 이거예요. 이것을 실체시하는 생각. 그러면 레드파인이 봤을 때 이렇게 내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외부의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현재에 존재하는 내가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나 미래의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부정하는 게 사상의 부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사상의 핵심 사상이 바로 금강경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상은 이해가 됐죠? 저만 명쾌한가? 듣는 분들은 명쾌하지 않으신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또 하나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게 한자 때문인데요. 이 구라마집바는 이 상을 어떻게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다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래 금강경 원문에 나오는 상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니미따가 있고, 락샤나가 있고, 산지나가 있어요. 근데 구라마집바는 이걸 전부 상으로 서로 상자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현장 스님은 니미따는 서로 상자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락샤나가 뭐 신상, 재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요 밑에 설명이 있어요. 요 밑에 걸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 하면, 니미따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에요. 외관.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니미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크기나 모양을 가진 것, 시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니미따라고 하는데, 요 니미따를 이제 구라마집바는 서로상을 썼고 현장은 요건 서로상을 썼는데, 자, 그 다음에 락샤나는 특정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을, 이거 특상이라고도 해요. 이걸 락샤나예요. 이게 락샤나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부처님이 상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몇 종호래요? 20종, 80종 이렇게 했을 때 그 특정한 모양 이거고, 그 다음에 산냐라는 게 뭐냐면은 현상을 정의한 다음에 의미 부여를 하는 사고작용이에요. 이게 인식이죠. 의미 부여 작용. 이게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산진하죠. 그러니까 여기 위로 다시 가보면은 산진하는 현장이 번역한 이 생각할 상자로 번역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럼 영어로는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모양이 있는 외형적인 니미따는 사인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은 이 특상을 하나의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복수로 번역을 해서 이거는 막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크. 근데 이제 여기 영어에서는 산지냐를 로션이나 퍼셉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할 때 일반적으로 영어 표현을 퍼셉션으로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인식.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문 번역은 현장 스님이 더 오히려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라와 집바는 이것도 전부 서로 상태를 다 썼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데 사실은 그 금강경에 나오는 구라와 집바가 상으로 번역한 것 가운데는요, 산지냐를 번역한 게 더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금강경 한문본 구라와 집바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도대체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요 부분을 다시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리고 이걸 붙여 쓰기도 해요. 니미따 산지냐라고 번역도 하기도 해요.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 이렇게 써요. 이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제 니미따는 우리 구체적인 안이비 설신이의 대상이 되는 색송량 미초법을 표현을 할 때는 니미따예요. 그 다음에 안이비 설신이의 작용이나 이 마음을 분별하는 마음을 설명할 때는 산지냐라 그래요. 이게 상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여자다워야 여자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라고 했을 때 여자 남자로 외형으로 구분되는 거는 이게 뭐예요? 니미따죠. 여자답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천상 여자야.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남자답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대상, 이제 여자든 남자든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이나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락샤나예요. 근데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관념일 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이거는 산지냐예요. 그 다음에 보시를 할 때도 보시하는 행동 그 자체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는 행동은 니미따예요. 그런데 보시를 했다고 생색을 내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상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산지냐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이 상을 사실은 니미따, 락샤냐, 산지냐로 딱 구분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예를 보면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찾아보면 무주상보시를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묘행무주분에 요 산스크리트 원문이 이렇게 무주상보시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요거예요. 니미따 산지냐면 요거는 뒤에 어원이 의미가 붙어서 그러는데 구라마지본 요 부분을 무주상보시라고 해서 요때도 니미따 산지냐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현장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니미따는 모양상으로 번역하고 산지냐는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어요. 무주상상응행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역을 딱 해놨죠. 그래서 현장 스님의 한문 번역이 산스크리트 원문에 더 직역을 했는데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구라마 집바거를 왜 더 많이 보냐 하면 이 구라마 집바의 번역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더 문학적이에요. 현장 스님은 이거를 일일이 풀어쓰다가 보니까 함축적인 문학적인 뉘앙스보다는 좀 무미건조하게 이 산문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라마 집바가 이 독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훨씬 더 이게 음률이 더 맞고 이래서 구라마 집바 거를 많이 이제 독송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열의실견분에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그 비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앞부분에 부처님의 상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는 니미따도 아니고 락샤나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락샤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라마 집은 일체 모든 모양이든 산지냐든
일체상을 내세우는 거는 다 제대로 열애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더 이제 원문보다도 더 추상적이면서도 그 의미 부여를 더 해가지고 번역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천재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구마라집이 더 번역을 더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 금강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을 타파하는 주장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상은 니미따예요, 락샤나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봐야 돼요. 색성량 미초법에 대하여 여실직연하지 않고 니미따나 락샤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산제나의 작용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있다. 색성량 미초법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양이 니미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뭐뭐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특별한 거다라고 하면은 부처님한테는 이런 게 있어야 돼. 라면은 락샤나인데 뭐뭐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산제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념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산제냐라는 상이 반야에 의한 여실직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예요. 이 산제냐가 한마디로 그 생각이에요. 생각.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색수상 형식에서 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반야는 뭘 얘기해요? 일체상을 떨쳐버리고 니미따가 됐든 락샤나가 됐든 이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반야지고 공관이에요. 일체가 없다라는 게 공으로서 보는 것. 그것이 공관이고 그렇게 보는 지혜가 반야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금강경이 왜 공사상을 공짜를 하나도 쓰지 않고도 가장 공사상을 잘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야가 뭔지, 공이 뭔지 이제 의원부터 이제 보면은요. 이제 여기 반야는 프라즈나 혹은 산스크리트어고 빨리어는 빤야라고 돼요. 근데 한자 번역에는 지혜 혹은 지자나 해자로도 번역을 하는데 어원을 보면은 뿌라지나에서 뿌라는 프리 영어에 이전이라는 뜻이고 지나가 날리지라는 뜻이니까 아는 것 이전이라는 뜻이 돼요. 암 이전. 그러니까 암 이전이니까 분별을 떠난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르마리를 떠난 지혜. 그게 뿌라지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릴제부하고 유식파에서는 이거를 그 뿌라지나를 택법이나 판단력, 식별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는 지, 견, 명, 각, 해, 광, 관 이거를 전부 뿌라즈나의 똑같은 동의어로 씁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여의 지혜,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 무분별지, 반야지, 혹은 대반야, 대지, 보리, 대보리, 대원경지, 구경각 이런 말이 전부 다 반야하고 동의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학파에서는 이제 온갖 번뇌망상을 이제 떨쳐버리는 그 방편으로서 8불 정도를 내세우면서 공간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제 8불 정도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공이 뭔가라는 거를 원적으로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원래 인도에서는 수학에서 말하는 영, 그 다음에 없다라는 뜻이 비어있는 것, 이런 뜻도 되고요. 이제 원문에 쑤냐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산스 빨리어는 쑤냐고, 그 다음에 쑤냐타라고 또 적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쑤냐타라고 했을 때는 공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둘 다 그냥 공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공한, 공성, 공한 것, 이렇게 일단 쓰기는 쓰는데, 일단, 이제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독립된 실체가 없다. 불변의 속성이나 독립된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특히 이제 반야사상에 와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자성이죠. 왜 무자성이냐? 그 원인이 모든 존재는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 그 자체로서. 그 말이고,
그래서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존재가 공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므로 자성이 없고 결국 이 세상의 일체 법이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공이다. 그게 이제 일체 개공이에요. 그 다음에 공을 부정사로, 부정을 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없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거는 존재 자체의 부정이라기보다는 자체나 실체, 본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 초기 불교에도 전형적으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걸 부정하는 의미로 공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 실체의 부정, 바로 무자성의 뜻으로 공이 쓰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수의 중론에 오면은 이제 관사제품이죠. 사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인과 연에 의해 생기는 모든 법을 나는 공하다고 한다. 또한 그것은 가명이니, 가짜로 붙인 이름이니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도의 이치다. 이렇게 해놓고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에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청목 스님이 주석을 단 거예요. 중론의 청목서. 여기에 주석이 더 이제 쉽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 법을 공하다고 나는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인과 연이 다 갖추어져서 하합하면 비로소 사물이 생겨난다. 사물은 여러 인과 연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 그런데 이 공함도 또한 다시 공하다. 여기서 이제 공공이란 말이 나와요. 공함도 또한 다시 공하다.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가명으로 설한 것이다.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난 것이기에 중도라고 한다. 이게 청목소가 아주 분명하게 이걸 얘기해 놨잖아요. 공이라는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짜로 붙인 이름이 공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어의 모순이 자꾸 생기는데요. 없다라고 하면은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는 게 양극단을 떠난 중도라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의 의미가. 그래서 공을 관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중도의 의미를 관하는 거다. 그래서 중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법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이 진짜 재밌어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대요. 왜? 없는 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에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를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이지. 또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걸 다시 긍정으로 바꾸면은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일 어떤 법이 성품과 상이 있다면 여러 인과 연을 만나지 않고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여러 인과 연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법도 없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다 공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청목의 요 중론의 요 부분에 대한 해설 아주 내가 보기에는 진짜 중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론의 도리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용수는 중론 전체에서 이제 이제설은 이제 진제, 속제, 뭐 제1, 2제, 제2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이제설과 중도설로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진제, 속제 흔히 그러는데 제1, 2제고 속제는 세속제 혹은 제2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제는 뭐냐 하면은 언어 표현을 넘어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이에요. 속제는 언어로 표현하는 방편인데 방편이니까 가짜로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라는 게 그래서 가예요. 이게 이제 공가, 중, 공가, 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도는 공과 가,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것의 중도예요. 그러니까 공이 곧 무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무하고 같은 거지만 또 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 가이고 또 가가 공,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면서 공이고 가인 것.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불이공 공구리 색시신 공식하고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삼재 원융설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부정하는 걸 뒤집으면 절대 긍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삼재 원융이란 말이 이제 그 속재하고 진재가 이제 가하고 공인데, 공가, 요거를 공도 떠나고 가도 떠나고 공이면서도 가이고 가도 아니면서 공도 아닌 그것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삼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재 속재하고 중의 진재. 그래가지고 이게 삼재가 서로 모순없이 원융하다라는 게 이제 함세상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 세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또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우리 12연기설 할 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거 정형교 기억나시고, 뭐 이거는 대부분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보통 이제 무명의 세식에서 무명행식 해가지고 어생노사 우비고내로 끝나잖아요. 이제 뭐 어떨 때는 굳이 10지를 얘기하고 12지를 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초기 경전에서는 니까야나 암경에서는 전부 다 이게 선후 관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지분의 관계예요. 근데 중론에서는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일체 상대되는 모든 것으로 확대가 돼버려요. 상대적인 모든 개념 작용 간에 그 실제 상대하는 실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개념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모든 것의 관계를 이것과 저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는 결국 양극단에 대한 부정이고 모든 상대적인 개념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로서 공의 이치를 확립하는 교리가 된 게 중론에서는 연기설이에요. 그 초기에 연기하고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됐죠. 그래서 인연에서 생긴다라는 것은 사물 그 자체에 독립된 존재가 없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론의 연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존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작용의 인식작용,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 참된 실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공간이고, 그래서 연기된 것은 자성이 없고 그것은 공이다라고 하는 반나도식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된 거죠.